구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구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신용카드 정보를 넣어서 사용한 만큼 페이해주고라고 얘기를 하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구독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약을 맺는 기업 계약 구독도 있고요. 학생들이 사용하시는 학생 구독들도 있어요. 자, 무료 구독에서 쓸 수 있는 무료 계정입니다. 우리가 애저 포털에 가시면요. 한 달 동안 약 200불 정도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애저 크레딧을 드립니다. 무료 구독인 거죠. 그죠? 근데 이 내용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1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항상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30일이 지나면 이 계정은 잠길 거예요. 혹은 30일이 안 됐는데도 200불을 다 사용하게 되면 계정이 잠길 거예요. 그때는 이걸 계속 사용하실 것인지 업그레이드 할 건지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에 따라서 다른 조치가 취해지게 되겠죠. 네, 계정이 잠겨 있는 동안 가지고 계신 VM 이런 게 있었다면 컴퓨팅 리소스가 할당이 취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만 저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나 돈을 조금 더 내고 페이해주고 모델로 구독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기존에 만들었던 리소스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려요. 네, 두 번째로는요. 애저상에서 비용을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를 구매하는 데는 3가지 주요 고객 형태가 있대요. 그러니까 3가지 계약 형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기업 고객. 기업 고객은 기업 계약에 서명해서 연간 지불을 하는 협상된 금액을 지출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구매 방식인가 봐요. 두 번째는 외부로 직접 구매하는 고객 형태도 있대요. 애저 포털 사이트에서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신용카드 정보를 넣고 직접 웹에서 바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클라우드 솔루션 공급자를 통해서 애저를 구매하시는 고객이 있어요. CSP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서비스를 구축하실 때 솔루션 빌드를 도와드리는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지원과 함께 애저에 대해서 공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CSP 형태로 계약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애저 전반적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구나 알 수 있죠. 리소스 유형, VM을 배포할 건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SQL을 배포할 건지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겠죠. 그렇죠? 배포하는 리소스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서비스.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 계약 형태죠. 기업 고객인지, 웹에서 직접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CSP와 함께 계약을 해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로케이션이에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동일한 VM을요,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VM을 한국에 배포하느냐, 그리고 뭐 미국에 배포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리소스를 제공하는 위치, 리전에 따라서 동일한 리소스라 하더라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애저로 들어오는 모든 인바운드 데이터는 무료예요. 애저 데이터 센터로 뭐 1테라의 파일을 올리시든 500페타의 파일을 올리시던 무료예요. 그 데이터 저장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밴드위드스, 대역폭, 들어오고 나가는 트랜스퍼 쪽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애저 쪽으로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올리는
밴드위스는 무료예요. 하지만 애저에 이미 들어온 데이터를 다운받는다거나 다시 복사해 나가는 아웃바운드의 경우에는 과금이 됩니다. 이 과금의 단위에 따라서 영역이라는 걸 나누는데요. 이 영역은 availability zone하고는 다른 거예요. 청구를 하기 위해서 아웃바운드 밴드위스 관련된 청구를 하기 위해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요. 그 영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애저상에서는 가격을 계산하실 수 있는 도구를 2개 제공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가격 계산기라고 해서 애저상에서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배포하실 때 각 리소스들의 상세 설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산정해 볼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을 해드려요. 또 다른 가격 산정기 2번째는 총 소유 비용 계산기예요. 이거는 비단 여기 애저상에서 각 리소스가 차지하는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온프리미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비용도 산정을 해서 온프리미스와 애저를 비교해서 알려드리는 계산기예요.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시니까 데모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가격 계산기를 살펴볼게요. 네, 빙에 가셔서 가격 계산기 검색하셔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애저 제품별로, 그쵸? 애저상에서 배포하는 제품별로 각 서비스에 대해서 금액을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워크로드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 제품만 올려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에 우리 워크로드의 시나리오별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요. 초반에 우리가 전반적인 금액이 어떻게 될지 감이 잘 오지 않을 때는 이 시나리오 기반의 가격 산정기를 돌려보면 하나하나 요소를 잘 모르더라도 이런 워크로드에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나오겠구나를 가늠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단일 제품별로 견적을 내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보이는 가상 머신을 선택을 했어요. 네, 가상 머신 가서 보시면요. 우선 지역 정보, 그쵸? 그리고 운영체제, 그리고 OS,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리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배웠죠? 있어요. 미국 서부에 윈도우즈 운영체제로 VM을 배포를 할 거예요. 스탠다드 기반으로 배포를 할 거고요. D2V3라고 해서 2개의 CPU, 가상 CPU를 가지고 8기가의 메모리, 그 다음에 50기가의 템프 스토리지를 가지는 것은 시간당 0.2불이래요. 자, 이거 지금 하나로 좀 바꿔서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죠? 달러가 아니라 하나로 바꿀게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감이 오죠. 여기 보시면 네, 한국 여기 있죠? 한국을 선택할게요. 네, 금액이 한국으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미국 서부에서 이 VM을 배포를 할 때 시간당 235원이래요. 보이시나요? 235원이에요. 지역을 바꿔볼게요. 지역을 아프리카로 해볼까요? 아프리카로 바꿨더니 254원이에요. 그죠? 한국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한국 중부로 바꿨더니 241이에요. 미국 서부가 더 싸네요. 그쵸? 이렇게 지역에 따라 동일한 VM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윈도우냐 리눅스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죠. 윈도우는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리눅스는 라이센스가, 그죠? 유형에서 우분투 말고 레드햇을 사용한다. 그러면 또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한국 중부에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배포를 해볼 거예요. 가격을 산정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청구 옵션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Reserved Virtual Machine Instance라고 되어 있어요. Reserved, 미리 예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가격이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종량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워크로드는 1년 동안 절대로 중단할 일이 없어. 혹은 3년 동안 꾸준히 사용할 거야 라는 경우에는 굳이 종량제로 사용하지 않고 1년을 사용하겠다, 3년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예약을 걸어 놓으시게 되면 25% 혹은 30% 가격 절감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최대 72%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일단 종량제로 예측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온프리미스의 라이센스가 있다면 애저 하이브리드 혜택에 의해서 40% 라이센스를 가지고 오면서 절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온프리미스 라이센스 있으니까 40% 혜택을 좀 받아볼게요. 그리고 이 VM을 사용할 때 한 달 내내 끄지 않고 사용한다면 730시간 정도래요. 근데 저는 껐다 켰다 할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 사용하고 퇴근하면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없고요. 약 360시간 정도만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VM은 꺼두면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금액이 얼마만큼 줄었나요? 월 5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격을 산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가시면 내보내기 버튼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엑셀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다시 이걸 볼 수 있도록 이 웹 포털 사이트에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게요. 견적이 저장됐대죠. 자, 여기 저장한 견적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저장한, 그렇죠? 3월 27일에 저장한 견적이 49,800원짜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제품별로 말고 시나리오별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빅데이터 시나리오에 대해서 빅데이터 시나리오를 올리려고 하면 이런 아키텍처가 필요하구나. 데이터 팩토리, 레이크 스토리지, 데이터브릭스, 시냅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를 이해를 하시고 밑에 견적에 추가라고 누르시게 되면 한꺼번에 이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사이징을 해서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견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각각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시나리오별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애저에서 사용하는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가격 계산기예요. 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가격 계산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소유 비용 계산기, TCO예요. ROI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워크로드를 먼저 정의를 해요. 온프리미스에서 이런 워크로드가 있다. 그쵸? 뭐 추가적인 워크로드가 있으면 또 저장, 클릭을 해서 서버 워크로드를 해요. 물리 서버인지 가상 환경인지 운영체제가 리눅스인지 윈도우인지 서버 코어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온프리미스의 상세한 스펙을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온프리미스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넣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건지 MySQL인지 이런 내용들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가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스토리지 또 적정한 내용을 넣으세요.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을 넣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가격을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라이센스는 뭘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스토리지를 기가바이트당 얼마로 산정을 할 건지 온프리미스 쪽 그런 비용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내용들을 설정을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엉뚱한 값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 값도 넣지 않았죠. 1년, 2년, 3년, 4년, 5년 TCO를 지역별로 그리고 라이센스 프로그램별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프리미스는 얼마인데 클라우드는 얼마다라는 내용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TCO 총소유비용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보신 것처럼 가격 계산기라든지 TCO 계산기를 돌려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를 돌리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애저 리소스를 사용하겠구나, 온프리미스 대비 어느 정도 이득이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듈에서 말씀드렸던 애저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어요. 중요해요. 무료로 비용뿐만 아니라 가용성, 보안, 뭐 이런 측면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가이드를 준다고 했죠. 이 애저 어드바이저의 비용 쪽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포하신 리소스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권장사항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가이드를 드리고요. 아니면 무료 계정처럼요, 지출의 한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운영계에는 이런 걸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운영계에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써야 되니까. 근데 개발계라든지 테스트계는 우리가 개발이랑 테스트 용도로 만들어 놨다가 끄지 않고 계속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금액을 산정하셔서 그만큼 한도를 걸어 놓으시면 그 이상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리저브드 인스턴스라고 해서 이 워크로드가 3년 동안은 쭉 갈 거야 라고 하면 3년을 커밋하고, 그러니까 3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예약을 하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온프리미스에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가 있다면 A허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깨알팁이죠. 어느 리전에 배포하느냐에 따라서 리소스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리전, 위치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여러분 가장 저렴한 위치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최신 오퍼링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태그를 적용을 해서 매달 나오는 리포트를 분석해 보시는 것도 비용을 최소화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저 어드바이저의 코스트 쪽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처럼요, 애저 코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예산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 얼러트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화면으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애저 포털에 오셔서요, 비용 관리 청구 쪽을 선택을 하시면 비용 관리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코스트 매니지먼트 쪽이에요. 비용 관리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비용 분석을 눌러볼게요. 비용 분석을 누르면 자, 범위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YK 매니지 1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그룹, 관리 그룹으로 세팅을 했어요. 이 밑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 컨섬션이라든지 코리아 DC 구독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구독이 지금까지 사용한 누적 비용을 보면 한 달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270불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대로 계속 사용을 한다면요, 3월을 마치는 시점에 364불 정도를 지불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할당받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예산을 눌러보시면 제가 한 달에 부여받은 예산, 그쵸? 약 200불 정도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경고를 보여준다든지, 그쵸? 아니면 예산을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3월 17일 날짜에 이미 제가 받은 200불의 예산을 초과를 했네요. 그리고 끝나는 시점을 보면 저는 이미 360불이 넘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런 코스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애저 가격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세 번째 레슨, 애저 기술 지원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에서 제공하는 기술 지원 옵션은 다양해요. 이렇게 5개가 있네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요. 베이직을 사용하면은 기술 지원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반면에 개발자라든지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을 사용하게 되면 다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차이는 있죠.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에 엔지니어 메일을 통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개발자 이후 버전은 전화, 메일이나 전화, 메일이나 전화, 메일이나 전화,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디벨로퍼부터 프리미엄으로 갈수록 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물론 금액도 더 올라가겠죠. 포탈을 통해서 한번 상세 내용을 볼게요. 자, 애저 기술 지원 플랜이에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애저 기술 지원에 대한 비교를 해놓은 사이트를 보시고 있어요. 자, 보시면 파워포인트에서 저희 봤던 것처럼 베이직, 디벨로퍼,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어를 보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베이직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베이직은 뭔가 많은 것이 떨어져요. 디벨로퍼부터 실제적으로 기술 지원을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의를 했을 경우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에 대한 커미먼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심각도가 낮은 경우에는 8시간, 스탠다드 버전의 경우에는 심각도가 낮으면 업무 시간 기준으로 8시간, 아니면 비즈니스 영향도에 따라 심각도가 조금 있으면 4시간, 아니면 1시간. 프로페셔널은 4시간, 2시간, 1시간. 프리미어는 4시간, 2시간, 1시간. 그리고 여기 보이죠? 15분 이내에 해주는 계약도 있네요. 라피드 리스판스라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대요. 자, 그리고 아키텍처도 지원을 해주네요. 베이직은 없죠. 디벨로퍼나 스탠다드는 일반적인 걸 해준다고 하니까 네, 그냥 링크 정도 주겠죠. 프로페셔널은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제. 프리미어는 여러분이 구성하시고 싶은 아키텍처를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가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키텍처 리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가격이 나오죠. 그렇죠? 예상했던 것처럼 베이직은 무료예요. 기술 지원도 하지 않지만 무료고요. 디벨로퍼,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그리고 프리미어 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굳이 이거를 링크까지 열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기술 지원 말고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개발자분들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가장 응답을 좀 빠르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날리지 센터라고 하는 지식 센터가 있어요. 바로 이 URL에 접근을 해서 보시면 지금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식 센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았던 질문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FAQ처럼, 그죠? 저희가 질문과 답변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을 여기 검색하시면 이 밑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술 지원 케이스를 여시기 전에 지식센터를 통해서 한번 자체 질의를 해보는 것도 굳이 티켓을 열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티켓을 어떻게 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포탈로 가셔서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것 중에 물음표로 표시된 거 있어요. 이걸 눌러볼게요. 뭔가 물어보라는
UI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도움말 앤 지원을 선택하게 되면 자, 기술 지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화면에서.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제가 예전에 DW 리소스가 접근이 안 된다고 열렸던 케이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새로 한번 열어볼게요. 리소스를 만드는 거하고 동일해요. 탭. 그쵸? 입력을 하셔야 돼요. 먼저 문제 유형이 뭡니까? 구독을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테크니컬한 건가요? 아니면 구독의 제한, 리소스 제한이 걸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빌링 관련된 문제인가요? 저는 기술 관련된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구독 중에서 어떤 구독에 기술 문제를 할 건지를 구독을 먼저 좁히죠. 그리고 그 구독 안에 있는 나의 서비스들 중에서 어떤 서비스가 연관이 돼 있는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버추얼 머신 할 거예요. 버추얼 머신이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열어보려고 해요. 자, 리소스. 이 구독 안에 있는 버추얼 머신 관련된 모든 리소스들이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든 YKVM1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점프1이라고 이전에 만들었던 VM을 선택을 할 거예요. 네, 몇 단어로 문제를 설명을 할게요. RDP로 연결할 수 없음.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문제 타입인지 미리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보면 VM에 연결할 수 없음. 이 두 번째 보이시죠? 요거를 선택을 할 거고요. 구성 변경인가요? 방화벽 문제인가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네, RDP를 통해서 연결할 수 없다라는 게 있네요. 눌러볼게요. 네, 다음 솔루션이래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넣었더니 여기에 맞는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솔루션을 원하시나요? 지금 YK-1이라는 VM이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제 리소스에 대한 상태까지 뽑아서 가이드를 주죠. RDP가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VM이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VM을 켜라 라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걸로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었다면 그 밑에 권장되는 해결 방안들이 또 조금 나올 거예요. 일단 다음, 저는 엔지니어하고 얘기하기를 원해요. 자, 세부 정보 보이시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타 상세한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케이스에 대한 심각도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소인지, B, 중급 정도인지, A, 아주 심각한 건지 여기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정도로 세팅을 하고 연락을 메일로 받을지 전화로 받을지 급하니까 전화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응답 시간을 업무 시간 내로 할 건지 아니면 연중 무휴로 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연중 무휴로 하게 되면 무조건 영어로만 된대요. 업무 시간을 선택을 하면 한국이 있을까요? 한국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검토 및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기술 지원 티켓을 오픈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기술 지원 티켓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네 번째 레슨에서 다룰 내용은요. 애저의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SLA라고 얘기를 하죠. 살펴볼게요. SLA는 뭐죠? 애저상의 성능 표준을 정의하는 그런 특성들을 문서화한 거예요. SLA는 애저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속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상에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올리시게 되면 각각 애저 제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연결 가용성을 보장할게요 라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애저상에 운영을 하시면 99.99%의 연결 가용성을 보장해요. 자, 여러분들이 99.9%, 1년 동안 99.99% 하는 이 SQL 서버가 가용하다, 연결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 센터 장애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SQL 서버가
99.99 정도 가용하지 않았어요. 약 99.5 정도만 가용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SLA의 정의에 된 대로 가용성 약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SLA 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비스 크레딧, 애저의 서비스 크레딧을 돌려드려요. 그건 SLA에 상세히 정리해져 있을 거고요. 애저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99.9%에서 99.99%, 즉 99.9에서부터 99.99% 범위 안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3구, 4구, 3개의 구와 4개의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애저 서비스들은 99.9에서 99.99%의 가용성에 대한 SLA 보장을 받고 있어요. 자, 이거 지우고요. 여러분이 1년에 1시간 정도 다운타임을 가지신다면 얘는 99.99% 보장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다운타임을 겪으셨다면 얘는 99.9% 정도의 가용성을 받으신 거예요. 99.99를 지원한다라는 거는 매우 놀라운 거예요. 1년 동안 약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다운타임을 가져가겠다라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1분 1초가 아쉽죠, 사실. 그쵸?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의 제품별로, 서비스별로 SLA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각각 하나하나가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작은 포털 서비스를 올렸어요. 그 포털은 웹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웹하고 DB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아주 작은 포털조차도 2개 이상의 제품이 엮여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웹앱에 대해서는 99.95%의 SLA를 보장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99.99에 대한 보장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포털은 어느 정도의 가용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99.95보다는 클 것 같죠? 근데 사실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통계잖아요. 곱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쵸, SLA가 더 떨어져요. 99.94로 나오죠. 이 99.94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키텍처적으로 SQL DB에 대해서 DR을 하나 더 구성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 변경을 해서 SLA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올라가죠. 비용도 올라가지만 아키텍처적으로 봤을 때도 복잡도가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SLA를 올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레슨 애저의 서비스 생명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프리뷰냐 아니냐. 그쵸? 프리뷰인 것은 제품이 정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품이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면 GA라는 용어로 얘기를 해요.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GA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이 프리뷰를 먼저 볼 건데요. 프리뷰는 평가 목적으로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미리 사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고객분들에게 미리 제공을 해서 피드백도 받고 안정성도 미리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베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미리 보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대요. 비공개 미리 보기, 공개 미리 보기. 비공개, 프라이빗 프리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능하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모든 고객이 아니라요. 특정 고객한테만 저희가 오픈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특정 고객과 함께 협업을 해서
제품을 더 예쁘고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프라이빗 프리뷰라고 해요. 이 프라이빗 프리뷰 기간이 끝나면 보통 퍼블릭 프리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게 공개 미리 보기예요. 공개 미리 보기는 모든 애저 고객한테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프리뷰 기간 동안에는요, 가격이 정식 출시가 된 버전보다 한 50% 정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50%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뷰 기간 동안에는 프리뷰 기간인 제품, 서비스는 보통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프리뷰이기 때문에,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장애가 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품이 프리뷰 기간에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출시된 쿠버네티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 버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1.15.3 신규 버전에 대해서는 프리뷰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냥 돼 있죠. 아니면 제품 자체가 처음 나온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품 자체에 프리뷰 딱지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저 포털에서 어느 것이 프리뷰고 아닌 건지를 보다 쉽게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요. 프리뷰 제품인데도 프리뷰 기간 동안 가격은 50% 정도지만 사실 SLA라든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특이한 형태의 프리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고객분들은 금액을 낮추고자 그런 경우에도 좀 도전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프리뷰는 제품과 기능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털도 프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애저 포털에 이렇게 프리뷰라고 보여지는 preview.portal.azure.com에 접속을 하시면 포털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뭐냐? UI. 포털의 UI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탐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털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프리뷰가 아닌 건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General Availability에서 GA다. 정식적으로 출시된 거는 저희가 GA 되었다. General Availabil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능이 성공적으로 프리뷰 기간 동안 평가되고 테스트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G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까요. 기능도 자주자주 바뀌고요. 그렇죠?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심지어 어제 있었던 버튼이 오늘 데모를 하려고 봤더니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빨리 업데이트되는 애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애저 업데이트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그렇죠? 애저 업데이트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당장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현재 프리뷰 상태인 건 무엇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로드맵에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좀 오랜된 스냅샷이긴 합니다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변화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번째 모듈, 가격 그리고 기술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쵸?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애저 제품은 무엇입니까?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싶어요.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버짓 할당을 최적화하기 위한 거예요. 네, 애저 코스트 매니지먼트예요. 가격 계산기랑 총 소요 비용 계산기는 단지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네, 비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건 코스트 매니지먼트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 애저 구독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구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뭘 사용하죠? 매니지먼트 그룹, 관리 그룹을 사용하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애저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가동 시간 같은 성능 목표를 문서화하는 거 뭐라고 하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SLA라고 얘기를 하죠. SLA 문서에 정의를 합니다. 네 번째예요. 네, 애저 계정에 연결하는 애저 서비스의 논리적인 단위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애저 계정에 연결할 수 있고요.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인 단위래요. 그리고 비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뭐죠? 네, 애저 구독이에요. 하나의 애저 계정은 여러 개의 논리적인 애저 서비스 구독에 그쵸? 연결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24시간 엔지니어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지 않는 플랜은 무엇일까요? 예요. 24시간 동안 엔지니어하고 통화할 수 없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할 수 없는 기술 지원 스큐는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일 저렴한 걸 선택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비용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니까요. 자, 여기서는 개발자예요. 개발자는 전화는 허용하지 않아요. 이메일로만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예요. 애저에서 예약, 리저브드를 통해서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리저브드 인스턴스. 사전 지불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곱 번째예요. 모든 애저 고객에게 베타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좀 헷갈리시나요? 아니에요. 공개예요. 모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개예요. 특정이면 아마 이게 답이었겠죠.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SLA가 다른 서비스가 두 개 있대요. 그죠? 웹이랑 DB처럼. 이 경우에 복합 SLA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요, 질문이. 네. 웹과 DB 아까 어떻게 계산했죠? 그렇죠. 곱하기예요. 통계를 구하기 위해서 웹의 SLA 곱하기 DB의 SLA 한 것이 복합 SLA였어요.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애저 고객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정식 출시죠. 영어로 하면 GA, General Availability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애저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산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계산기인데 그냥 계산기가 아니에요. 총 소요 비용을 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복습 문제를 살펴봤어요. 전반적으로 4개의 모듈을 다뤘고요. 첫 번째 모듈에서는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번째 모듈에서는 애저의 핵심 아키텍처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핵심 서비스들, 솔루션들, 관리 도구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세 번째 모듈에서는 보안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덴티티 서비스, 보안 도구, 기타 거버넌스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것들도 확인을 해봤어요. 마지막 시간에서는 실제적으로 가격을 한번 산정해 봤고요. 그리고 애저에서 사용하는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으로 시험을 보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이 동일한 과정이 온라인 과정이 있어요. 자, aka.ms.az.fund라고 들어가시면 지금 저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문서를 읽어보고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 데모에 대한 랩 과정을 영문, 한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과정하고 랩은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을 보셨으면 하고 권장을 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번째 모듈, 애저 가격 책정 및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세 번째 모듈,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및 신뢰, 그리고 마지막 모듈, 가격 책정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틀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